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쌤 자한쌤입니다. 우리 온라인 계약이 시작된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계약 전까지 우리 온라인 계약에서도 화이팅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과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과제를 올릴 때 제목에다가 학번, 이름, 그리고 몇 쪽 했는지 과제 쪽수를 적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과제를 누가 몇 쪽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과제 올려주실 때 학번, 이름, 그리고 페이지까지 몇 쪽인지 적어서 제목에 적어서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쌤 자한쌤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2단원, 새로운 단원의 수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단원명 한번 살펴볼게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단원 뜻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많이 있는 식을 얘기하죠. 항이 많이 있는 식들을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곱셈, 곱해볼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인수분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수분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지만 비슷한 단어 중에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라는 말이 있어요.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소수로 쪼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쪼개서 나타낸 거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분해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 조립하는 걸 반대로 분해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분해를 해보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47쪽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쪽에는 분해라고 되어 있고요. 한쪽에서는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립을 반대로 해서 풀어내는 거 우리 분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다항식을 가지고 어떤 걸 이제 분해해보는 것들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준비해볼까 하고 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1,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해보는 거니까요.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49쪽에 보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열기 한번 같이 볼게요. 동물 농장 만들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C인 직사각형 모양의 풀밭을 가로 길이를 B만큼 늘렸고 세로 길이를 D만큼 늘려서 직사각형 모양의 동물 농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동물 농장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했습니다. 우리 일단 가로를 늘리고 세로를 늘렸을 때 이 모양이 변화되었나요? 변하지 않았죠. 이 도형의 모양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동물농장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럼 밑에 활동 1번 보겠습니다. 활동 1번에 보면은 동물농장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각각 구해보자 했어요. 늘어났을 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구해보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원래 A였는데 거기에다 B만큼 더 늘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 늘어났으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도 한번 구해볼게요. 원래는 C였거든요. 근데 D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C 플러스 D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이용하여 동물농장의 넓이를 구해보자 했어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1번에서 뭘 했냐면 가로와 세로 길이를 구했거든요. 가로 길이는 A 플러스 B 곱하기 세로 길이는 C 플러스 D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뭐 간단하게 쓰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농장의 넓이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 A, B, C, D가 만약 숫자였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서 숫자 하나로 나타낼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문자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생각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동물 농장의 넓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가로의 길이는 A 플러스 B, 세로의 길이는 C 플러스 D 이므로 넓이는 우리가 방금 구했던 것처럼 이 두 개를 곱해준 거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근데 동물 농장을 다시 위를 가서 한번 볼까요? 늘어나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늘어난 동물 농장의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네 개를 각각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거나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직사각형의 넓이로 구하거나 두 개가 똑같아지겠죠. 그 얘기를 밑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한편 동물 농장의 넓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아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개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각각 구해서 더한 것과 넓이는 같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각각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1번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AC 나오고요. 2번은 보면은 여기가 지금 똑같이 A잖아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2번은 AD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3번은 여기는 B고 이쪽은 C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BC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B 여기는 D가 되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BD 여기가 4번. 이렇게 1, 2, 3, 4를 더해서 넓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서 생각열기에서 구했던 동물 농장의 넓이 이렇게 쓴 것과 방금 전에 하나, 둘, 셋, 네 개 구해서 다 더한 거 이 두 개의 넓이는 결국은 같은 넓이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아진다고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밑에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두 개를 곱한 거는 결국 이렇게 네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매번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구해보고 네 개를 각각 다 따로따로 구해서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린 여기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밑에 보면 우리 이것은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를 곱한 거 이거를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든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분배 법칙이 뭔지 생각날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에다가 앞에다가 숫자를 3 한번 곱해볼게요. 우리 분배 법칙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분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이 앞에 있는 3을 두 개 다한테 나눠줄 거예요. x에다가도 나눠주고 y에다가도 나눠주고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하면 3이랑 x를 곱해서 3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 그대로 플러스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3이랑 y를 곱해서 3y 이렇게 써주는 거. 곱한 걸 앞에 곱해져 있거나 뒤에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 항마다 나눠주는 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했었죠.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농장의 넓이를 구했던 거. 이 식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해볼 것은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를 곱했을 때, 가로 세로를 곱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4개를 더한 것과 같이 정리가 되는지 볼게요. 우리 분배 법칙을 쓰기 위해서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C 플러스 D 이 부분을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쓰기 좋게 문자 M, 라지 M으로 이렇게 대문자 M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 부분이 M이 되면서 여기를 M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쓸 거예요. 대문자 M을 분배 법칙을 하면 A에도 나눠주고 B에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 나눠서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계산하면 A랑 M을 곱해서 AM 첫 번째 거 나왔죠? 두 번째 거는 여기 B랑 M을 곱해서 BM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대문자 m은 원래 C 플러스 D라는 거였죠? 그래서 대문자 M 자리에다가 다시 C 플러스 D를 넣어볼 거예요. C 플러스 D를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분배법칙을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이렇게 A를 C에다가 A를 D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B, C, B, D 이렇게 분배법칙을 두 번씩 써줄 수 있어요. 1번, 2번, 1번, 2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계산하면 A랑 C를 곱해서 AC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AD 여기를 3번이라고 쳐볼게요. 3번, 4번 3번 계산하면 B랑 C랑 만나서 BC 그 다음에 4번은 B랑 D를 곱해서 BD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 뭐였냐면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를 곱한 거였는데 우리가 분배법칙을 두 번 썼어요. 이쪽에서 한 번 쓰고 이 아래쪽에서 한 번 썼어요. 분배법칙을 두 번 썼더니 결국은 아까 전에 4개를 각각 구해서 더한 것처럼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밑에 네모 박스처럼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식의 곱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분배법칙을 총 2번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쓸 때마다 2번씩 나눠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맨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분배를 해줄게요. 맨 앞에 있는 거를 뒤에 2개에다 먼저 분배해 줄 거예요. 1번, 2번.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것도 2번 분배해 줄게요. 1번, 2번. 그러면 총 몇 번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 숫자 동그라미로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총 4번 이렇게 우리가 곱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4번 곱해서 뒤에처럼 이렇게 결국은 항 4개를 더해준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분배법칙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나눠서 분배법칙을 써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1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괄호가 이렇게 2개 나와 있어요. 분배법칙을 다 해줘야겠죠? 앞에 있는 A를 B에다가 분배, A를 마이너스 5에다 분배. 숫자 써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기 3도 분배해주죠. 세 번째, 뒤에다가도 네 번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 2, 3, 4 이 4번의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분배법칙. 첫 번째 거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거 계산하면 A랑 B를 곱했어요. 그래서 A, B 쓸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A랑 마이너스 5로 곱했으니까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는 숫자를 먼저 써주죠. 마이너스 5 A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3이랑 B를 곱해주세요. 그럼 플러스 3B 마지막으로 숫자끼리만 남았어요. 3이랑 마이너스 5 남았으니까 2개 곱하면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분배법칙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을 다 해줘야 돼요. 숫자 써볼게요. 1, 2, 3, 4 우리 순서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번 계산하면 3A랑 B를 곱해주니까 3A, B 2번 계산해 볼게요. 3A랑 4를 곱했어요. 그러면 숫자끼리는 곱해서 3, 4, 12 A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2랑 B를 곱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B 그리고 4번은 숫자끼리 2개 곱했어요. 마이너스 2랑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도 해볼게요. 3번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해줘야 돼요. 1, 2, 3, 4 4번의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써볼게요. 1번 계산하면 A랑 3C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숫자를 앞으로 당겨서 쓰고 3A,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A랑 4D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앞으로 당겨서 4A, D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2B랑 3C를 곱하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3 곱해서 6. 그 다음에 BC는 하나로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BC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2B랑 4D를 곱하면 여기도 숫자는 먼저 곱해서 8. 그 다음에 B랑
D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배 법칙 해보겠습니다. 1, 2, 3, 4. 첫 번째 거 우리 계산하면 2A랑 3C를 곱하니까 6AC. 그 다음에 2번 계산해 볼게요. 2번은 마이너스 2D, 뒤에 거 마이너스 2D, 앞에 거는 2A, 그러면 마이너스 4A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마이너스 B랑 3C를 곱했어요. 그러면 숫자 먼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 C 해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두 개가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뀌고 숫자는 2, 문자는 BD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